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4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은 어라친이 있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그림책 작가 최경식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이 간단한 감상이라니요. 제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네.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신기해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최경식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과학자가 꿈이었던 적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책에도 그림 많이 그리고 계시고요. 그림책 파란 분수로 작품 활동 시작하셨어요. 원자력 논쟁, 우리 뇌에 컴퓨터를 업로드할 수 있을까? 주기율표 읽는 시간 등의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셨고요. 나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 어서 오세요. 기억, 니은, 디귿, 뷔페 등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최근에는 꼭꼭 숨었니라는 그림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와, 선생님 과학자가 꿈이셨군요. 그때는 요즘처럼 유튜브도 네. 없었고 네. 많은 친구들이 다 과학자가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차차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첫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정발초등학교 도예슬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오염된 바다. 요즘에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얘기할 것은 바다입니다. 현재 바다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쓰레기입니다. 바다가 심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해변에만 가도 모래 대신 쓰레기가 더 많이 밟힙니다. 작년에는 제주도를 갔었는데 거기엔 바다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한 달 있었고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없는 바다는 있어도 쓰레기 없는 바다는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번 바다에 갔었는데 거긴 동해바다였거든요. 근데 그 맑았던 동해바다에 쓰레기가 이제는 바다에 갈 때마다 발에 상처가 납니다. 왜냐고요? 쓰레기가 발에 긁혀서요. 이제 그래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고요? 기본적으로 쓰레기 버리지 않기. 해변에 가면 자기 쓰레기는 꼭 자기가 치웁시다. 그리고 쓰레기 줍기 게임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각자 적어도 10개씩 더 크고 더 많은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쓰레기는 많이 있고 같이 가는 가족, 친구들과 이 게임을 하면 더 재밌겠죠? 꼭 해보길 바래요. 다른 방법이 있거나 좋은 방법을 찾으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줬어요. 네. 와, 선생님도 바다 가면 쓰레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바다 가면 네. 바다랑 딱 맞붙는 파도 치는 데는 깨끗한데 거기서 이제 뒤로 가면 맞아요. 차도 쪽에는 예. 쓰레기들이 막 몰려서 네. 거기는 굉장히 보기도 별로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면 좋을 텐데. 우리 도예슬 기자가 다른 방법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랬는데 네. 어떤 친구가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 플로킹이라고 하니까 그런 걸 한번 해봐라 이런 댓글 남겨줬는데 플로킹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좀 멋지네요. 그죠? 예. 저는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건 줄은 모르고 그냥 쓰레기 줍는 거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재밌네요. 네. 산책과 쓰레기를 한꺼번에 운동도 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도예슬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쓰레기 줍기 게임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바다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라친들에게 최경식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서울 잠실이요. 네, 선생님 띠는요? 용띠. 용띠. 선생님 탄생 별자리는 뭐세요? 항상 헷갈리는데 네. 물고기랑 물병 중에 물병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지금 이야기 손님 최초로 저랑 같은 별자리 아, 만났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물병입니다. 네. 네, 선생님 좋아하는 동물은요? 표범. 표범. 특별히 표범 좋아하는 이유 있으신가요? 아,
표범 사실은 뭐 고래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뭐 코끼리, 다람쥐, 고양이 뭐 다 좋아하는데요. 표범이 생각난 거는 어릴 때 그러니까 사촌들하고 명절이나 이럴 때 네. 만나면 꼭 동물놀이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꼭 표범을 선택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표범 역할을 했다고 네, 말씀하신 그런 거죠? 거죠. 네. 그게 기억에 되게 강하게 이제 뇌리에 남아 있어서 네. 표범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음. 또 잘생겼으니까. 아, 네. 네. 잘생겼죠. 네. 아, 좋아하는 색깔은요? 파란색이었는데 네. 딸 때문에 점점 핑크 쪽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선생님 좋아하는 동화책이나 혹은 선생님은 네. 그림책 작가니까 그림책도 좋아요. 네. 동화책은 솔직히 어릴 때는 안데르센 동화 이런 음. 것만 읽어서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비밀 편지 소동을 아, 네네. 네, 글 작가, 그림 작가를 다 아는 분이라서 네, 재밌게 네. 읽었고요. 네네. 그림책은 스티븐 프라이어라는 호주 작가일 텐데 그 똥 이야기 나오는 책이랑 네. 또 이상한 집이라고 네.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요. 네네. 약간 이렇게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직각으로 아, 이렇게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야 되나? 이 네. 45도로 이렇게 가는. 네네. 뭐 지금 말씀 들어서는 전혀 이해 못한 네. 표정 제가 짓고 있죠. 네. 네. 어쨌든 나중에 한번 오, 네. 이렇게 네.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생님 이거 끝나고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빡빡 듭니다. 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거세요? 커피. 커피. 네. 네. 네, 좋아하는 음식에 커피를 말씀하신 분도 최초였습니다. 네. 보통 뭐 칼국수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 근데 제가 답이 될 만한 건 없으신가요? 생각해 보니까 네. 가장 매일 먹는 거는 커피밖에 없더라고요. 하루에 몇 잔 드세요? 하루에 3잔? 3잔 정도? 네. 네. 선생님 취미 있으세요? 취미는 네. 그림 빼고는 다 좋아해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이 그림책 작가가 되기 전에는 취미가 그림이었는데 네. 아. 일이 되니까 또 심오한 뜻이 네, 네. 그림 말고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어떻게 정말 너무 그럼 안 되겠죠. 아니 안 되진 않고요. 네, 그래도 한 2가지 정도만. 2가지요. 요즘에는 자전거 타는 거, 네. 따릉이라고 네네. 그거 타고 한강으로 이렇게 퇴근할 빌려 때 타는 자전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거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타면 네. 그거랑 아이들이랑 뭐 배드민턴 이제 첫째가 요즘 배드민턴 쳐서 같이 치는 거. 아, 네. 쌤 운동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운동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그림이 말씀드렸지만 아니라서. 그림이 아니라서 점점 네. 네. 선생님 무인도에 가신다면 가져갈 거 3가지 말씀해 주세요. 모래놀이 세트랑요. 네. 그 다음에 서핑보드, 네. 스노클링. 아, 네. 네. 정말 놀아야죠. 의식주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나는 놀겠다를 너무 보여주는 네. 3가지 서핑보드 말씀하셨는데 서핑을 할 줄 아셔서 서핑보드 아니요. 가져. 그러니까 이왕 잘하거나 뭐 할 줄 아는 거 가져가는 거보다 네. 못하는 거 스노클링도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냥 여유 있게 네. 아니 그러면 모래놀이는 해본 적 있지만 모래놀이는 이제 지금 딸이 6살이라 네. 좋아하니까 자신 있고 네. 스노클링이랑 서핑은 꼭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잘 용기도 안 나고 기회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네. 바쁘기도 하고 네. 무인도 가면은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누구 아무도 안 보니까 그렇죠. 시간도 네. 많고 아무도 안 보고 네, 부끄럽지도 않고 부끄럽지 않고 네. 왠지 저도 지금 솔깃해졌습니다. 네. 서핑보드 괜찮은데 이러면서. 네,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어라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5글자로. 5글자요. 네. 놀 땐 확실히. 놀 땐 확실히. 네. 제가 요즘에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아, 선생님께서요? 네, 네. 아예 놀 때는 제대로 확 놀고 나면 이제 일할 마음도 생기고 네네. 공부할 생각도 나니까 네네. 놀 땐 확실히. 라고 네. 하셨죠. 예, 놀 땐 확실히. 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5글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쌤이랑 너무 재밌게 일부 신문 10답을 해봤고요. 네, 이어서 우리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가 보내준 칼림바 연주입니다. 조개 껍질 묶어. 와, 이 노래 이렇게 네. 뭐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네. 둥글게 앉아가지고 통기타 치면서. 네네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저도 네.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노래를 듣자 그러게요. 추억이 밀려오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처참하게 나타난 해파리. 제가 가족여행으로 여수에 갔었어요. 여수는 밤바다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밤바다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까먹고 못 갔답니다. 그래도 해수욕장이라도 갔어요. 거기서 공기 넣고 쓰는 에어보트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언니랑 튜브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아니, 노젓는 신용만 하고 있고 아빠가 밀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탄 언니가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한 번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해파리! 해파리? 그 투명하고 어른 주먹만한 머리에 엄청 긴 다리 같은 걸 늘어뜨리고 독을 내뿜는 그 해파리? 저는 깜짝 놀라 물속을 살펴보았지만 제가 발견한 그 해파리란 건 제가 생각하는 해파리와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해파리는 쟁반만한 분홍색 머리에 머리 한가운데에는 계란 노른자 같은 게 박혀 있었고 다리는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짧았어요. 그냥 위에서 보면 흰자에 분홍색 칠을 한 대왕 계란 후라이로 보일 정도로 이상한 모습을 한 그 해파리는 점점 모래사장 쪽으로 헤엄쳐 왔어요. 언니와 아빠, 나는 재빨리 모래사장으로 가서 이쪽으로 오나 안 오나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해파리는 점점 모래사장 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는데 잠깐 그 해파리는 아빠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뭇가지로 툭툭 찔렀는데도 별 반응도 없었고 아빠를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해파리를 보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해파리 녀석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비밀은 해파리가 모래 위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 밝혀졌어요. 그 해파리는 죽은 게 맞았고 마지막으로 파도에 닿았을 땐 아예 다리 같은 거랑 머리랑 분리됐지 뭐예요. 이 특종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다행히 우린 해파리가 분리되기 전에 사진을 찍었답니다. 솔직히 전 해파리가 죽었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했어요. 전 뭔가 큰 사건을 목격하는 경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도로에 사람이 차에 치이나 안 치이나 확인을 한답니다. 아유 정말 시겁홍겁했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줬어요. 아 해파리라니 놀라기 정말 놀랐겠어요. 네. 쌤 혹시 바닷가에서 해파리 본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봤죠. 해파리. 네. 쏘이신 적은 없죠? 쏘인 적은 없어요. 네. 모래놀이 주로 하니까. 근데 되게 용감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무서워서 네. 피할 것 같은데 얘 쫓아가서 이렇게 건드려도 보고 죽은 거 확인하고 사진 찍고 엄청 호기심 많은가 봐요. 이 친구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이 도로에 사람이 차에 치이나 안 치이나 확인한답니다. 이 부분. 그분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유소원 기자가 큰 사건을 목격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 네. 앞으로도 큰 사건 뭔가 목격하게 되면 그리고 이번처럼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뭔가 이건 특종이죠. 그리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이렇게
지금 쟁반만한 분홍색 머리에 계란 노른자 같은 게 박혀 있다. 이런 해파리 저도 본 적은 없고. 그러게요. 예, 분홍색 해파리라니 그게 좀 신기했고. 선생님은 차이치나 안치나 이 부분 마음에 드셨고. 네. 네. 호러 좋아하거든요. 호러 그림책 나중에 꼭 하려고요.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약간 반전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모래놀이와 네. 호러 이게 그 두 개를 잘 조합하셔서 네. 예, 모래 속에서 갑자기 손 나와서 이렇게 괜찮네요. 잡고 예. 모래가 이렇게 변한다든지. 네네. 기대되네요. 다음 그림책이. 네. 갑자기 이런 분위기로 가나 봐요. 이제 솜씨자랑 하나 들을 건데요. 네, 울산 양정초등학교 김민진 기자가 솜씨자랑 보내줬는데 직접 녹음해서 보내준 시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면서 네,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신비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신들, 어둠 속에서 꿈틀대며 음모를 꾸미는 괴수들, 그 이야기들 한데 뭉쳐 전설이 되었다. 오, 이거 무슨 판타지 소설 맨 앞장에 나오는 그런 그렇네요. 예, 그런 시네요. 네. 뭔가 이 신들과 괴수들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그런 게 궁금해지는 네. 앞으로 그런- 발전시킬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네. 뭔가 연재물을 우리한테 보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좋네요. 했네요. 네, 이야기가 생각나거든. 이거는 정말 네. 제가 오래간만에 작가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야기가 생각났을 때 얼른 안 적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 우리 괴수들과 신들의 이야기가 생각나신다면 잘 적어뒀다가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괴수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면 좋은 글 쓰시면 여기 선생님이 네, 꼭 보여주세요. 괴수 네. 네, 그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지식을 쑥쑥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의 주인공은 유행병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유행병. 오랜 옛날에는 사람들이 주로 한 곳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고 무역을 하며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병균도 곳곳으로 퍼져갔습니다. 12세기 이후 유럽 사람들이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자 온갖 병균이 옮겨가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역이 태평양의 원주민에게 전해지고 천연두가 아메리카 대륙에 퍼졌죠. 18세기가 되자 마을과 도시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비좁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행병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쉽게 번져나갔습니다. 패스트는 쥐벼루개에 물려서 걸리는 병입니다. 패스트에 감염된 쥐의 피를 벼룩이 빨고 그 벼룩이 사람을 물면 패스트에 걸립니다. 패스트는 1300년대 콘스탄티노플에서 유행했습니다. 그곳이 무역의 중심지인 터라 상인들에 의해 전 유럽으로 패스트가 퍼져나갔죠. 패스트는 여러 번 유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1894년에야 패스트균이 발견되면서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을 마시면 전염됩니다. 1800년대 초 인도에 갑자기 나타나서 상인들의 배를 타고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사람들은 공동 상수도의 물이 화장실의 오물로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폐쇄하자 콜레라의 유행이 멈추었죠. 2019년에 나타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행병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처음 나타났어요. 여행자와 비행기를 통해 삽시간에 전 세계에 빠르게 퍼졌죠. 코로나19는 감기처럼 쉽게 전염되고 몸이 약한 사람일수록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아요. 전 세계의 국가, 제약회사, 연구소 등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종류의 백신을 만들어냈고 대규모 접종을 하며 코로나19 유행병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읽으면서 약간 네. 울컥하네요. 그렇네요. 네. 저는 이거 이제 읽으면서 좀 패스트도 백신이 만들어졌고, 콜레라도 이렇게 해서 유행이 멈췄고, 그러니 코로나19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겠죠.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남들한테 굉장히 폐를 맞아요. 끼치는 예, 그런 예.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제일 네. 큰 맞아요. 문제인 것 예, 같아요. 예. 저만 아프면 상관없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갑자기 문자가 온 거죠. 학교에 확진자가 있다고 아. 지금 다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그쵸. 와서 예, 그럴 때가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예, 수업하다가 이제 맞아요. 갑자기 예. 예. 아마 어라친들한테 제일 속상한 건 친구들 못 만나는 거? 예, 그게 제일 속상하겠죠. 놀이터에서 마음 편하게 실컷 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뭐 전 국민의 전 세계 사람들의 바람이긴 하지만 얼른 이 유행병이 콜레라처럼 패스트처럼 예, 이렇게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볼 텐데요. 마을엔 작은 도서관에 김예지 어린이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안녕송. 반가 반가 반가워 인사해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해봐요 사람마다 보면서 인사해봐요 함께 외쳐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6살 어린이가 아. 보내준 안녕송이었어요. 이런 노래 들으면은 저는 하루 종일 약간 계속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매일 집에서 들으시겠어요? 따님이 6살이라고 네, 하시니까. 딱 6살이라 똑같은데 이제 저 뒤에 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죠. 저는 어떤 일을 두려워하시나요? 저러고 이제 뭔가 막 한창 신나게 놀다가 네, 급격하게 다운되면서 네. 찡찡거리기 시작하죠. 네. 네. 그런 그럼- 그래도 너무 네. 귀엽네요. 아, 왠지 딸이 아빠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잘 들을 땐 너무 잘 듣고 안 들을 땐 너무 안 듣고 그렇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고충이 네. 다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6세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네. 그 모든 고통을 견디는 하는 맞아요. 가치가 있는 거죠. 예. 특히 저- 네, 정말 사랑스러운 노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최경식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어린 시절이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린 시절은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얌전하고 학구파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낙서 같은 거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이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맨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릴 수 있는 데는 다 낙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뭐 시험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다가 보니까 제가 한번 된통 걸려서 이제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그림 연결돼 애니메이션처럼 네. 그거 이렇게 너무 팔랑팔랑팔랑 재밌죠? 네. 넘기는 거를 이렇게 하고 뒤로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교과서에 다 한 거예요. 그걸 선생님한테 걸려서 이제 앞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제가 막 혼나다가 뜬금없이 그 친구도 너도 나와 해가지고 그 친구도 책 다 가지고 나가서 같이 혼난 걸 지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럼 선생님이 그 친구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쟤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아니요. 선생님이 불렀죠.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선생님 그랬으면 그거 지금 안 만나겠죠.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그죠. 지금 그때는 저도 제가 이렇게 몰래 하는 걸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강연을 몇 번 해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선생님은 다 압니다. 그래서 같이 네. 이제 불려 나와서 같이 불려 나와가지고 네, 둘 다 울면서 어떻게 막 혼나고 네, 네. 그 이후로는 안 하셨나요? 그 이후로도 계속 했죠. 네, 계속. 이렇게 뿅뿅 표정으로.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해서 네. 제 어린 시절에 가장 뇌리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이걸 들으면 이 방송 링크를 꼭 보내주셔야 되겠네요. 보내려고요. 네.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이 얘기 네. 하려고 나. 그럼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은 그 어린 시절 낙서에 어떤 도움을
네. 받아서 그림책 작가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때 그런 재미있던 기억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릴 때 힘들어도 아 네. 그때 그렇게 재밌었지 하는 네. 그게 약간의 저를 이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할까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릴 때 좋았던 기억이 지금 버팀목이 된다고 네. 할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거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죠. 실컷 해서 재밌는 기분이 몸에 기억에 남으면 알게 모르게 힘이 네,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네. 그 일을 할 때 그런 기뻤던 기억이 몸에서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선생님, 저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놀라웠던 게 그렇게 모든 책에 그림을 낙서를 할 정도로 그림을 좋아하셨는데 네. 네, 그림을 전공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그러셨고 또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다가 또 다시 이렇게 그림의 세계로 돌아오시게 됐는데 네. 어떤 뭐 계기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그때만 해도 그냥 그림은 제가 뭔가 이걸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수단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미대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림은 그냥 취미 항상 하는 그냥 과학자나 뭐 컴퓨터 네. 뭐 이런 거 하고 싶었었던 건데 어쨌든 그림을 좋아해서 저는 미대는 안 갔지만 이제 대학을 갈 때는 건축과를 아, 선택한 이유 중에 그러구나. 하나예요. 예. 그림을 좋아했던 게. 네. 근데 어쨌든 네. 이렇게 그림으로 돌아오시게 된 그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네. 그 창문 만드는 네. 회사에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저의 윗사람들이나 보면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고 아, 또 그 회사원과 다르게 그림은 평생 할 수 그렇죠. 있겠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에 아 나는 내가 좋아하고 또 평생 재밌게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림을 해야겠다라고 아, 약간의 착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물론 지금 후회는 전혀 안 하고요. 네. 아마 제가 계속 회사에 있었다고 해도 계속 그만두고 다른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5학년, 6학년만 돼도 친구들 진로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 벌써요? 뭐 네. 그럼요, 예, 그렇게 되는데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계속 고민하던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네. 해야 되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맞아요. 예,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좀 천천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울 신명초등학교 최여준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매트 운동. 나는 매트 운동을 좋아한다. 매트 운동은 매트를 깔고 옆돌기, 물구나무 서기 등을 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태권도장에서 처음 접해보았다. 태권도장에서는 매주 수요일이나 시범단 시간에 매트 운동을 하는데 요즘은 뒤공중, 핸드스프링을 배우고 있다. 뒤공중은 말 그대로 뒤로 돌아서 착지에 서는 기술이고 핸드스프링은 손을 땅에 짚고 앞으로 한 바퀴 돌아서 서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고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몸이 전체적으로 유연해야 한다. 그래서 난 배우는데 한 달이 걸렸다. 사람들이 매트 운동을 즐겨하는 이유는 성공할 때 짜릿하고 멋있고 색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나 역시 그렇다. 하지만 난 태권도장 같은 안전한 곳에서만 매트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는 틈날 때마다 벽에다가 물구나무를 서거나 브릿지를 하거나 앞구르기 등 안전한 기술들을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트 운동을 추천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기술들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사연 보내줬어요. 뒤공중, 핸드스프링 이런 말씀 아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죠? 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이 했던 게 뒤공중이고 핸드스프링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전문적인 그죠? 글인데요. 네. 저는 여기서 네.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러한 기술들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고
이 말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꼭 기술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거를 한번 안 해봤던 걸 이렇게 딱 할 때, 그걸 뛰어넘을 때 마음 그런 네. 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말한 용기라는 게. 용기는 평생 필요하죠. 그죠. 뭔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도 맞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그죠. 예. 네. 네. 용기가 뒤공중에도 핸드스프링에도 네. 새로운 작업에도. 맞아요. 네, 또 그리고 필요한 것 여기서도. 같아요. 지금도. 네. 네, 용기가 필요하죠. 네, 진짜 용기가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유준 어린이 계속 용기를 가지고 여기 말한 것처럼 어려운 기술들을 완성하고 또 그 기술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보내준 사연처럼 또 잘 풀어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저건 무슨 기술이다, 저건 무슨 기술이다,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네요. 핸드스프링. 네, 네. 손으로 확 이렇게 손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확 뛰어넘어서 탁 서는 네. 거 그건 것 같아요. 아, 서는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네, 핸드스프링은 손을 아, 땅에 서는 짚고 기술이네요? 앞으로 한 바퀴 돌아서 딱 서는 거죠. 네, 이게 매트에서 휙휙 날아다니는 우리 최여준 어린이가 막 떠오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볼게요. 춘천 성림초등학교 고준 기자가 보내준 리코더 연주입니다. 가을길. 우리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어서 그런지 네. 네, 이 연주가 또 되게 좋네요. 네, 음악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서 네,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딱 들으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건데 옛날 막 이거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부르고 이랬던 게 막 그죠? 생각나서 예. 약간 멍해 있었어요. 트랄랄랄라 네, 이거 예, 그거요. 그게 생각나죠. 네. 예. 이어서 우리 선생님의 낭독 들어볼 시간인데요. 아, 오늘은 좀 특별한 낭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르죠. 예,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책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기억 니은 디귿 뷔페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뭐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을 가지고 이제 네. 노는 책인데 네. 여러 가지 기억 니은 디귿 책이 있는데 좀 더 재밌게 읽어주는 어른들이랑 또 보는 아이들이랑 같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속 리드미컬하게 한번 네네.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전부 이 앞에 있는 글자가 7글자거든요. 네. 뭐 기대 가득 안고서 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출판사랑 회의를 하다가 이거 이러면 노래로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해서 제가 그때 박정섭 작가라고 네, 그림책 작가분이랑 좀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그 작가님이 옛날에 막 노래를 만들던 걸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오, 작업실에서. 네, 그게 생각나서 그럼 이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 네.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에요. 예, 네. 그림책이 노래가 됐다는 것이. 이제 저는 아이들 이렇게 책 읽어줄 때 워낙 아이들 책은 이렇게 반복도 많이 되고 리듬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모르게 노래로 막 불러서 그런 읽어주고 것들이 많죠. 네, 그랬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노래로 돼서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어서 오세요 기억 니은 디귿 뷔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가득 안고서 난 계란찜 아빤 골뱅이 엄만 김밥 나란하게 줄 서요 난 나초 아빤 너비아니 엄만 녹두전 디귿 도란도란 앉아서 낭돈가스 아빤 두부김치 엄마
사이좋게 냠냠냠 난 스테이크 아빤 소시지 볶음 엄만 샐러드 아주 맛있어 난 아이스크림 아빤 인절미 엄만 오믈렛 자리에서 일어나 난 잔치국수 아빤 족발 엄만 잡채 차례차례 나가요 난 추로스 아빤 초밥 엄만 치즈볼 콧노래를 부르며 난 코코아 아빤 콜라 엄만 커피 통통하게 나온네 난 탕수육 아빤 타코 엄만 타르트 푸시푸시 빵피자 난 피자 아빤 팥죽 엄만 파스타 화장실로 뛰어요 난 호두파이 아빤 화채 엄만 홍차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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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로 뛰어요 와, 선생님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네. 저희 애들이 아직 한글을 안 배웠다면 네. 딱 요걸로 하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저도 이제 아이를 네. 미취학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림책 작가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꼭 해보고 맞아요.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의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리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네. 처음 알았네요. 리을 왜요? 리을로 시작하는 게 너무 없어요. 외래어 말고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로 할까? 일단 소재를 잡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음식이 음. 리을이 외래어 음식이 많은데 어색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라면 같은 거. 음식이 네. 뭐 라조기 뭐 네, 이런 네, 거 네. 나오니까 랍스터 여기. 네. 그래서 음식인데 그걸 더 다양하게 하려면 음. 뷔페.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되게 금방 만들었어요. 아이디어랑 이런 건. 근데 좀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책들 중에 막 리드미컬한 거는 읽기도 재밌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가끔씩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면 조금 힘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으로 조금 더 이제 약간 운율이 있는 네. 걸 만들자 해서 7글자, 4-3. 그래서 전부 7글자로 일단 운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름을 네. 이제 대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출판사랑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노래로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일사천리로 박정섭 작가님한테 한번 의뢰하면 좋겠다 네. 해서 이렇게 멋진 곡이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책이라는 게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네. 내 이미지로도 같이 읽는 건데 거기에 네. 이렇게 소리까지 곁들여지니까 네. 아이들이 좀 온몸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음악이 진짜 힘이 있는 것 그에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악으로 한번 들은 거는 안 잊어버려져요. 네. 예. 노래와 이야기와 그림이 그림? 이게 하나가 되는 그림책. 나도 언젠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보세요. 되었습니다. 네. 작가 입장에서 내가 쓴 글이 이렇게 노래가 된다. 되게 독특한 경험일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노래로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을 텐데 아이들 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또 제일 가까운 독자인 선생님 따님은 또 어떤 반응이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쓴 글이 네. 노래로 나온 건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 그냥 너무 신기하고 그쵸. 신났어요. 네네. 네. 선생님 혼자 있을 때 막 흥얼흥얼 하시고. 혼자 있을 때요? 네. 그러진 않으셨구나. 차라리 같이 있을 때? 네네. 혼자 있을 때는 네. 흥얼거렸나? 어쨌든 그렇고요. 네네. 두 번째가 뭐였죠? 아이들이요. 아이들. 확실히 노래가 이제 나오니까 강연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신나고 저도 말을 조금 덜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았고요. 아이들이 또 되게 좋아해 줬어요. 그리고 그죠. 막 예.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예. 흥얼거리는 모습 보고 이게 진짜 그 노래의 힘이구나. 물론 네. 그림도 힘이 있지만 그림은 되게 오래 걸리는 힘이라면 이 음악은 바로 직접적으로 네. 그 순간적으로 딱 그렇죠. 예. 그런 게 느껴져서 음악을 할 걸 그랬나? 네, 물론 할 수 없지만 그냥 네네. 잠깐 이제 농담처럼 하는 네. 생각으로 음악 네. 너무 멋있다 뭐 이런 네. 생각했죠. 그리고 제 딸은 따라하는데 제대로 안 따라하고 맨날 뭐 이상한 어떻게? 뭐 방구 뭐 이런 쪽으로 따라해서 몇 번 따라하다가 네. 몇 번 따라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책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책을 만들면서 하면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시작부터 보다 보니까 아 맞아요. 질려해요. 네, 근데 네. 그럴 이거 것 전에 같아요. 봤잖아 하면서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엔 몰랐죠. 네. 이게 딱 처음에 이 새 책을 딱 봤을 때 이게 있는데 네. 맨날 보던 아빠 그림이 네, 그렇죠. 예, 그냥 합쳐져서 책으로 나온 것 뿐이잖아요. 하면서 물어보고 하면서 그렇죠. 이거 예. 어때? 뭐 물어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귀찮으니까 네. 안 물어보려고요. 이제. 네,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구엄초등학교 정하율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혼자 쓰는 바다. 제가 저번에 지나다니다 아무도 없는 바다를 찾았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로 아무도 없는 바다여서 우리끼리만 놀았는데 투명한 생명체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 해파리였어요. 개도 잡고 물고기도 보고 헤엄도 치고 혼자 쓰니 코로나 걱정도 없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제 바다도 못 갈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놀았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줬네요. 네, 아무도 없이 혼자 쓰는 바다라니까 너무 저는 부러워요. 저도 얼마 전에 바닷가 강화도 바다 너무 네. 보고 싶으니까 네, 네. 강화도 갔는데 가까운데. 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네. 우리 정하율 기자가 제주 네. 구엄초등학교라고 하니 이 바다는 제주 바다겠네요. 너무 좋겠네요. 그죠? 네. 저희는 이제 일부러 차를 타고 가야 만나는 게 이제 제 바다인데 아마 우리 정하율 기자는 지나다니다가 아무도 없는 바다를 만날 수 있나 봐요. 이렇게 네. 우리 어린이들마다 아지트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있는 어린이들은 산이나 바다가 아지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러운 마음도 들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좀 자연에서 아지트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최경식 선생님하고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뜻이신가요? 네. 원래 진중하게 네.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런 다짐을 하고 나오셨단 말인가요? 네. 저는 되게 즐겁게 이야기했고요. 편하게 해주셔서 네. 그리고 어린아이 그 친구들 사연도 네. 다 저한테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 네네. 왠지 선생님에게 영감을 준 친구들이 나중에 저거 내 이야기 책으로 나왔다? 이럴 수 그러게요.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 네. 만약에 그렇게 쓰면 여기 네, 이름을 사연 꼭, 네, 보내주시기 넣는 바랍니다. 걸로.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심심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잘 만나기 힘들고 어디 가기도 힘든데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많이 놀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해놓고 풀리면 코로나 풀리면 그때 더 신나게 놀도록 해요. 네, 네, 그림책 작가 최경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글쎄, 너 배고프구나. 만두 찌는 냄새 같은데? 난 잘 모르겠는데. 맞다! 문이야, 만두 장수 아저씨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만두 싫다? 아니, 만두가 맛없다? 아니! 속 터진다! 정답을 못 맞춰서 속 터진다고? 아니! 만두 장수 아저씨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속 터진다! 곰이야, 이게 뭐야. 청소 좀 해야겠다. 이 정도면 깨끗한 거야. 늘 더러운 것만 쓰다듬고 사는 것도 있다 뭐. 어휴,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야. 늘 더러운 것만 쓰다듬고 사는 것. 뭔데? 정답은 빗자루. 빗자루는 늘 더러운 것만 쓰다듬고 살잖아. 아, 난 또 뭐라고. 넌센스 퀴즈였어? 그럼 늘 더러운 것만 먹고 사는 건 청소기겠네? 오, 그러네. 문희가 금방 퀴즈 하나를 뚝딱 만들었네. 우리 문희 똑똑해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고미문이었어요.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